저는 박서현입니다. 30년 넘게 노년의 소변 문제와 수면 문제를 연구하고 진료해 온 의사이자 연구자입니다. 오늘 저는 어젯밤 당신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침대와 화장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부터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눈을 감았다 뜨면 새벽인지 낮인지 헷갈릴 만큼 잠이 토막나 있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한 단락도 놓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 뒤의 밤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오늘 밤도 어제처럼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 고리를 오늘 여기서 끊을 겁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가 밤에 자주 깬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은 반만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 몸의 리듬이 변하는 건 맞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뿌리는 물과 소금, 그리고 저녁 식사의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국제요실금학회는 밤 동안의 소변 비중이 하루 전체의 일정 비율을 넘을 때 이를 밤뇨 과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특히 많고 수면질 저하와 낮 시간 피로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 여러 지침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밤에 소변을 만드는 양 그 자체가 늘어나는 유형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새벽에 눈꺼풀을 무겁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을 때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항긴요. 호르몬 분비를 늘려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그런데 연령이 올라가면 이 호르몬의 야간 리듬이 흐려져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에서 야간 항긴요. 호르몬의 상승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밤뇨 과다가 두드러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생활 습관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활의 작은 선택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저녁 늦게 국물과 함께 밥을 비우고 말린 입안을 달래겠다며 잠들기 직전까지 물과 차를 잔으로 비워 넣는 습관. 소금기가 진 반찬과 야식 한 그릇. 이런 것들은 몸속에 머물던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들이고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새벽 시간대 소변량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밤에 깨는 횟수가 실제로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심장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나트륨 줄이기를 상담하고 추적했더니 야간 배뇨가 감소했다는 보고와 소금 섭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밤뇨 과다가 두드러진다는 관찰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마시고 언제 줄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금식이 아닙니다. 낮 동안 충분히 채우고 저녁으로 갈수록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야간 배뇨와 과민성 방광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총량을 과하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특히 늦은 오후와 밤 시간대의 수분을 줄이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임상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존 대비 약 25% 정도만 하루 수분을 감량했을 때도 소변 가는 횟수와 절박감, 야간 각성이 의미 있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해 전 부산 수영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정혜순님을 만났습니다. 67.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 늦게야 식탁 앞에 앉는 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다가 가게 문 닫고 집에 돌아와 국과찌개를 듬뿍 먹고는 목이 타서 컵으로 두세 잔 연달아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순님은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행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어디 가도 화장실부터 찾게 돼요.
밤새 3번, 4번 깨다 보니 낮엔 자꾸 정신이 흐려져서 손님들 주문도 놓칩니다. 혜수님에게 저는 수술도 약도 아닌 생활의 재배치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 잔의 따뜻한 물로 시작하되 오전 중 2번에 나누어 물을 천천히 마시고 오후에도 활동량에 맞춰 여유 있게 보충할 것. 대신 5시를 지나면 속도를 줄이고 7시 이후에는 목이 칼칼할 때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실 것. 저녁 반찬은 국물보다 건더기 중심으로 소금은 평소보다 반 스푼 적게. 무엇보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컵을 내려놓을 것.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혜수님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겨우겨우 버텼지요. 하지만 둘째 주 수요일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딱 2번뿐이었어요. 셋째 주에는 어느 날은 1번만 깼고 한 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혜수님의 얼굴빛은 환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손님이 뭐 바뀌었느냐고 물을 정도였다고요.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몸은 우리가 준 신호에 반응해 밤에는 덜 만들고 낮에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되돌아옵니다. 그게 생리학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지하철 기관사로 오래 근무하다 정년 퇴임한 최영철님. 72. 젊을 때부터 정시 출근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퇴직 후엔 활동량이 줄고 낮잠이 늘었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과일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기 전 따뜻한 차와 물을 연달아 마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영철님은 밤마다 2시간 간격으로 깼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먼저 낮 활동을 조금씩 늘리고 오후 늦게 다리에 고인 수분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 저녁 식사 전 20분 정도 다리를 올리고 복식호흡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칙으로 수분의 배치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분은 첫 주부터 다리에 붓기가 덜하다고 했고 셋째 주에는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새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물과 소금, 달달한 간식을 조금씩 앞당겼을 뿐입니다. 밤이 편해지자 다음 날 아침에 집중력이 살아났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릇을 바꾸는 게 이만큼의 힘을 가진 줄 몰랐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아예 끊으면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낮에 충분히 마셔서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지 않게 하고 신장과 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인간의 몸은 일정한 리듬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합니다. 낮에는 활용하고 밤에는 회복합니다. 그 리듬을 거스르는 건 과잉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지침에서 권하는 것도 결국 저녁과 취침 직전에 수분을 줄이고 늦은 시간에 카페인과 소금, 단백질 과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짚겠습니다. 한국 지역사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밤에 1번 이상 깨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2번 이상인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노화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수면질 저하와 낮 시간의 활력 감소가 동반된다는 점도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리와 생활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을 조금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녁에 소금을 줄이면 새벽에 눈 뜨는 횟수가 내려간다는 관찰과 실험 근거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짠 국물과 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야간 소변량이 의미 있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심지어 심혈관 병력이 있는 환자군에서도 나트륨 줄이기가 야간 배뇨에 유익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식탁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끈한 국 한 그릇과 김치, 찌개는 정서적인 위로이기도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의 국물은 새벽의 발걸음을 늘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강박적인 금지나 박탈감이 아닙니다. 같은 메뉴를 낮으로 당기거나 저녁에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고 국물은 맛만 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하루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옆에 두었던 텀블러를 손에 쥐고 조급하지 않게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오전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한 숨 돌리는 시간에 한 컵씩 삼키듯 들이키지 말고 입을 적시듯 마십니다. 점심과 함께 물을 곁들이되 반찬에 가는 조금만 덜어봅니다. 오후 2시 전후로 다시 한 컵을 마시고 그 뒤로는 속도를 늦춥니다. 5시를 경계로 조금씩 멈추는 연습을 하고 7시가 넘으면 목이 마를 때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TV 앞에서 습관처럼 잡던 물컵을 오늘만큼은 책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침대로 향하기 3시간 전부터는 컵이 아닌 호흡에 집중합니다. 처음 며칠은 갈증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음 조각을 혀끝에 올려 녹여보십시오. 이 작은 요령이 방광에는 무리가 덜 가면서 입과 목의 불편함을 가라앉힙니다. 이 모든 것은 절제가 아닌 재배치입니다. 하루의 물을 빼앗는 게 아니라 몸이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대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변화는 보통 둘째 주부터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가파르게, 때로는 들쭉날쭉하게 줄어듭니다. 셋째 주의 어느 밤,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벌써 새벽이네. 오늘은 한 번밖에 안 깼네. 그 다음 날은 2번 깰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은 계단식으로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이 단순한 원칙이 약을 쓰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기반입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은 약은 비온 뒤 마르는 모래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처럼 계속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밤을 되돌릴 것인가? 결정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의학적 주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현상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통증과 발열, 혈뇨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원인 평가를 받으십시오. 둘째, 신부전이나 만성신질환, 강형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이뇨제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수분 조절 계획을 혼자서 세우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된다면 전문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면 장애는 야간 배뇨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넷째, 탈수 위험이 있는 계절과 질환에서는 수분 줄이기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안전한 범위와 속도를 의료진과 함께 정하십시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스스로에게 짧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아침을 한 컵에 따뜻한 물로 시작한다. 나는 해가 질수록 물의 속도를 늦춘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습관의 설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들기 전 딱 한 생각만 더합니다. 내일 새벽의 발걸음을 덜어줄 한 숟가락일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의 컨디션과 오늘 밤의 깊이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몸은 당신의 편이라는 사실.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몸은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을 기다릴 인내가 단지 몇 주면 된다면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의 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지난 일주일의 변화를 적어주세요. 어디서 얼마나 자주 깨는지, 무엇을 앞당겼는지, 어느 날이 가장 편했는지. 그 데이터는 당신의 다음 주를 더 편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새벽에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생활의 리듬을 돌려놓읍시다.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한 잔의 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